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네 번째 시간. 제목은 아직 제가 지었는데 부자는 아닌데 돈 걱정 없이 살고 싶어요. 라는 주제를 제가 잡아봤습니다. 최근에 이제 신문 기사 이런 데 보면은 뭐 은퇴족, 파이어족 이런 단어를 심심치 않게 들어보시게 될 건데요. 이 파이어족이라는 것은 financial independence, 경제적 자립과 조기 은퇴, retire early가 합쳐진 말이죠. 그래서 이런 파이어족은 목표는 경제적 자리를 하루빨리 이루어서 퇴사를 이제 하는 것이 이제 목표입니다. 이래서 정년까지 일을 해야 되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지출을 좀 줄이죠. 불필요한 생활비 지출을 줄이고, 그다음에 가능한 많은 금액을 저축이랑 투자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데, 즉 경제적 자립을 이룬 뒤에 원하는 삶을 가치 있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단어를 들으신 분들은 미래보다 현재 행복을 추구하는 욜로족이랑 조금 비슷한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혹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많이 이제 다른데, 하지만 이 파이어족과 욜로족은 완전히 반대 개념이죠. 반대 개념. 파이어족이 이제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희생한다면, 욜로족은 미래보다는 현재 행복을 중시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행복을 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지향점이 이제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저는 파이어족이든 욜로족이든 어디 하나 강하게 한 곳을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욜로족 같은 경우는 어려운 경제 상황과 맞물려 이렇게 직장 생활을 하기도 힘든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원치 않았던 원하던 간에 욜로의 형태로 살아가는 경우도 많아지기 시작했고, 파이어족은 뭐 조기 은퇴라는 것을 바라면서 평소에 사는 것을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카드도 자르고 소비도 줄이고 일 수 있는데, 뭐 이와 더불어 하루 12시간 이상 수입을 올리는 데만 열중하죠. 젊을 때 빨리 고생해야 된다 해서. 그래서 저는 한쪽으로 너무 치중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어떤 경우도 좋은 결과를 보일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디지털 노마드, 새로 최근에 이제 부상한 신조어죠. 책도 많이 나오고 이 디지털 노마드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이 디지털 노마드란 디지털, 그러니까 디지털과 유목민, 노매드라는 걸 합성한 신조어인데, 인터넷 접속을 전제로 한 디지털 기기를 사용해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해변에서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재택근무를 하면서 자유롭게 생활하는 그런 사람을 말합니다. 2010년에 이런 신조어 나올 당시에는 관심이 없다가 2015년부터는 언론에 노출되면서 사람이 알게 되었고, 당시는 현실적이지 못하다는 평을 받았던 게 사실이긴 하지만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재택근무에 대한 인식도 변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됐죠. 다양한 디지털 노마드 직업군이 탄생하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게 되었는데, 제일 많은 게 이제 유튜버가 좀 많죠.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자, 웹툰 작가, 투자자, 오픈마켓 판매자,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디지털 노마드 군에 해당하고, 이들은 본인이 가진 그런 재능을 가지고 독창적으로 코로나 위기에서 성공을 거두는 거죠. 저는 욜로를 꿈꾼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챕터 얘기한 대로 파이어족을 꿈꾸는 책을 읽으면서 조기 은퇴라는 생각도 했지만, 조기 은퇴보다는 조기 성공, 빨리 이제 성공가대에 올라서 뭔가 시스템을 구축하자는 열망이 강하게 세웠고, 이래서 디지털 노마드라는 종족이 접목되면서 파이어족으로 이르는 그런 길을 더 가속화하고자 했죠. 그래서 그렇다면 저는 어떤 식으로 파이어족을 꿈꾸는 디지털 노마드가 되고자 노력했을까요? 그래서 뭐 이런 책 보면 이제 나는 자는 동안에도 뭐 돈을 번다. 그래서 디지털 노마드는 뭐 영상 이런 물을 누구든지 시청하면서 그런 수익이 발생하니까 경제적 자유는 이제 밤 시간에도 이제 시행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파이낸셜 프리덤을 추구하는 거고, 그럼 제가 노력한 건 첫 번째로는 본업에 충실한 겁니다. 그래서 본업이라는 게 제가 기본으로 지금 40년 넘게 이렇게 닦고 있었던 그런 부분에서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제 경우에서는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충실합니다. 다른 분 같은 경우는 변호사라든지 직장인, 그리고 다른 가게에 있으신 분들 본인 가게, 본인 업을 충실하는 거죠. 그래서 요새는 제 입장에서는 그 인터넷 세상이어서 과잉 진료나 원칙에 어긋난 진료를 한다면 환자분이나 보호자분들이 다 알아차리고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거나 이렇게 환자를 이제 그 하스피털 쇼핑이라죠. 병원을 이제 이동하기 쉬운데 미국에서는 전문의 만날 때 일반 의도 한 3-4시간 정도 걸립니다. 당일 보기 힘들고요. 그 다음에 이런 사회주의 쿠바인데,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병원 자체가 시스템이 붕괴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 자체를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문의들이 그 주변에 상당히 많죠. 그래서 근처에서 손쉽게 만날 수 있고 의견도 손쉽게 들을 수 있고 병원비도 좀 저렴한 편이어서 만약 이를 제 원칙을 어긋나게 한다면은 환자분들이 금방 다른 곳으로 이렇게 돌아다니시게 되는 거죠. 특히나 제 경우 같은 경우는 지역 기반, 여기 그 부산 쪽에 기반 환자나 속개로 오시는 분들도 많지만 유튜브나 이제 블로그를 보고 많이 오시기 때문에 이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본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진료가 무너지면은 아무리 다른 것들에서 소기 성과를 거둔들 무엇하겠냐. 그래서 현재 가지고 있는 본인의 주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의사로서 제대로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본업에 충실하기 위해서 저는 이제 지역 전문의들과의 학술, 제가 그 양방위 내시경 학회에서 발표하는 그런 내용인데 신문에 났죠. 그래서 이렇게 학술 교류를 하고 인터넷 그 정보를 교류하고 환자 및 수술 이런 결정할 때도 이제 디스커션을 통해서 이렇게 전문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치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본업은 열심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본업에 기반한 수익을 바탕으로 파이어족에 위해서 재테크 전략을 키우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파이어족이란 경제적인 자립 and 조기 은퇴, financial freedom and retire early 이런 걸 뜻하는 단어인데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이란 이른 나이에 조기 은퇴를 목표로, 그래서 70% 이상을 소비를 줄이고 근검절약하는 젊은 세대를 말하는 건데, 저자 같은 경우는 은퇴를 목표로 하는 건 아니고 경제적 자립을 좀 빠른 시기에 이루는 것을 목표로 재테크 전략을 수립하고 있죠. 이런 파이어족의 특징 중에 하나인 소비의 유혹을 이겨내고 재조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는 다둥이 아빠로서 이런 건 좀 불가능하죠. 빨리 혼자 있으면 이제 뭔가 자유롭게 할 수 있긴 한데, 왜냐면은 집에서도 애기도 봐야 되고 병원에서도 일을 해야 되니까 불가능한 상태고, 그렇다면 이제 제 입장에서는 지출은 지출대로 좀 유지하면서 자산을 불려가는 그런 기술, 이 그림이 그 유명한 로버트 기요사키의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 나와 있는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자산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면서 부채를 이제 안고 가는 그런 그림인데, 저는 이게 파이어족이라면 2잡, 3잡, N잡 등을 이제 마다하지 않고 주말과 저녁 시간을 모두 활용해서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활동을 이어가는 걸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가정이랑 직장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밸런스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 안정적인 노후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파이어족의 삶 자체는 저하고는 조금 직접 적용시키기 좀 어렵고요. 그래서 본업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가정에는 소홀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그런 생각에 앞으로도 여러 챕터에서 계속 기술해 나갈 예정인데, 이제 본업에서는 생긴 수익을 기반으로 내가 잠자는 사이에서 돈이 이제 불어나는 미국의 배당 주식, 인덱스 펀드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창출되는 이제 현금성 자산은 또 부동산으로 이동시키면서 자산 증식을 이제 일으키는 기반을 마련한 거죠. 그래서 일 과정에 이런 그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미국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 자체가 제 기본 사이클인 거고, 이때 이제 부동산이라는 것도 이제 최근에는 좀 많이 과열 분위기도 있고, 그래서 고가의 그런 소매 시장보다는 도매 시장에서 좀 안전마진 확보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부를 좀 증식해 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식에 대해서도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겠지만, 저는 이제 하나의 기업에 투자하면 그 기업이 망하게 되면은 그 자산이 이제 소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잃지 않는 투자하기 위해서는 인덱스 펀드와 그리고 매달
분기별로 이제 돈을 주는 배당주 그리고 부동산 리츠 등을 적절하게 분산해서 외국 그러니까 달러 자산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부동산에서는 뭐 이렇게 지금 이게 구분상가 그리고 꼬마 빌딩 이런 건데, 아파트, 빌라, 구분상가, 근린상가, 토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안분해서 어느 하나에 치중됨이 없이 포트폴리오를 좀 구성하자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처럼 부동산도 계란을 한 방울에 담지 말라는 격언을 통해서 이 부동산에도 적용하자 이런 거죠. 실제로 주식 투자를 할 때 분선 투자를 기본으로 하지만 대부분 이제 한두 종목에 몰빵을 많이 하면 성공 시 이제 기대 이상의 큰 수익을 남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실패한다면 이제 소실이 엄청나죠. 그래서 100원이 110원 되면은 좋은데 90원 되면 다시 100원까지 갈 때는 이제 그보다 더 이상의 110% 이상 올라가야 되는 그런 것이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일치하는 투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종목에 몰빵하지 않는 이유는, 이렇게 정권이 보면 이제 제가 이번에 준비해서 봤는데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 사이에서도 양도세 부분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는 양도 취득세를 모두 면제했었고, 지금은 양도세 및 취득세가 엄청 강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권마다 이런 정책이 많이 바뀌니까, 그래서 투자 비용을 최소화하고 좀 안전하게 노후를 좀 준비하기 위해서는 포트폴리오 다양하게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임대 수익 창출이 유리한 도심 지역이나 상가, 구분 상가라든지 역세권 소형 아파트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짜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제가 개발 가능한 토지나 노후화된 주택 중심으로 포트폴리오 구성하고 있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투자 목적으로는 이제 시기가 현재로는 좀 어려우니까 이번 정권 말고 다음 정권은 가능할 수 있지만, 현재는 2주택을 이상을 보유하는 것보다는 1주택을 이동하면서 더 나은 주거 환경으로 아파트를 갈아타는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이 이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주식, 부동산, 본업 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도 이제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거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연금이에요, 연금. 그래서 물론 주식을 통해서 배당을 받는 시스템을 완료하였고, 부동산을 통해서 임대 수익을 안정하게 받았다면 노후 준비는 완료가 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런 시스템에서 추가적으로 연금을 준비한다면은 보다 더 안전한 노후를 준비할 수 있을 거죠. 그래서 노후를 준비할 때 왜 은퇴 준비를 해야 되냐? 이유는 간단하죠. 언젠가는 우리가 소득 활동을 못하게 되고, 회사의 임원이 되더라도 50세 전후에 은퇴를 하고, 또 신입사원 같은 경우는 거의 1%만 임원이 된다고 하죠. 그래서 근로소득을 제외하고도 가장 안정적이고 만들기가 쉬운 연금소득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나이가 들어서 꼬박꼬박 통장에 들어오는 연금이 이제 불로소득이 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연금 중에 3층 연금 되게 유명하죠. 세 가지 연금을 구성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국민연금, 이거는 고갈 얘기도 있고, 아마 제가 나이가 들어서 돈을 받을 시기에는 그런 유명무실한 그런 연금이 될 수 있지만, 어쨌건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이 있고, 그리고 표준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퇴직연금, 그리고 여유 있는 생활을 보장하는 개인연금. 저는 퇴직연금, 개인연금 위주로 좀 더 집중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국민연금, 모두 알고 있죠. 의무가입으로 해서 급여의 일정 부분을 저축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죠. 앞에 언급한 대로 이제 최저생활, 그렇게 많은 금액 아닌데 최저생활만을 보장하고, 이것만 믿고는 노후에 필요한 여가나 의료가 불충분하죠. 그래서 퇴직연금을 준비해야 되는데, 금액 자체가 이렇게 생활비가 퇴직연금 제도는 DC, DB형, IRP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퇴직금을 증권사 통해서 직접 굴려서 수익을 창출한 부분을 연금으로 돌려받는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요. IRP, DC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노후가 좀 더 편안해질 것을 기대하고 있고, 이에 더해서 개인연금, 아까 말한 3층 연금 있죠. 이게 직접 달리로 하는 것보다는 예전에 부산은행, 죄송합니다. 우리 모은행 지점장님이 해주신 IRP가 이제 단리였습니다. 단리는 장기간 하게 되면 크게 소득을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증권사를 옮겨서 복리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사금융사 개인연금을 하는데, 연금 같은 경우는 저는
그 개인연금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개인연금 추가하게 되면 퇴직금으로 이제 400 정도, 퇴직연금 400만 원 이후에 1,400까지 최대 맥스로 이제 부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연금을 붓고 이를 통해서 증권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면은 장기간의 복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서 연금으로 매일 받았을 경우에는 또 추후에 세금 부분에 상당히 이득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매월 적립식으로 연금 보험을 추가적으로 들고 있고, 이는 저는 이제 개인 연금 저축을 이제 돌리는 거 플러스로 해가지고 변액연금 보험을 좀 들고 있는데, 이거는 펀드 형식으로 금액을 장기간 굴리게 된다면은 수익은 수익대로 불어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세제 혜택이 있습니다. 미리 세금을 띄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매달 이렇게 금액을 넣고 저는 한 1년에 한 3천 정도 이렇게 노후를 위해 넣고 있는데, 이런 금액을 넣음으로써 보다 좀 안정적으로 추후에 제가 마치 월급처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그 구글에서는 120세, 혹자들은 200세까지 바라보고 있는데, 그만큼 노후가 길어졌고, 그런 노후에서 재앙을 받지 않으려면 은퇴 이후의 삶을 미리미리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이야기처럼 본업과 부업 그리고 재테크를 통해서 행복한 노후를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말이 좀 길어졌는데 많은 내용을 하려다 보니까 좀 길어졌고, 이런 내용들을 추후에 이제 챕터에서 하나하나씩 제가 세부적으로 좀 다룰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